강의 노트는 35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지번에 대해서는 필지에 부여한 번호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6가지 중에서 실제 4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면적,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지번에 대해서는 특히 지번의 표기 방법하고 요 표기 방법, 그 다음 분류 중에서는 기후식, 북서기본법, 요런 거, 분류 방법 중에서는 이제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 위치에 따라 나눈 것을 때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요 북서기본법, 요것을 주로 알아두면 되고요. 나머지는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요 3가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토지 지번 부여 방법, 요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표기 방법, 프린트물 우리 강의 노트를 봅니다. 거기 보면 지번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나눠졌고, 이 복식이라는 것은 2개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이다 하면 숫자 하나만 나온 거예요. 복식이다 하면 2가지 나란히 나왔다. 이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쓸 때 하고 임야대장,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과 차이가 있더라. 토지대장 지적도는 단식은 숫자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그냥 숫자 하나. 단식 지번 뭐 123번이다 이렇게 써놨죠. 123에 1이다 이런 식으로. 복식은 뒤에 나란히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 붙은 건 복식인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 앞쪽에다 산이라고 쓴다. 한글로 산. 이렇게 지번 숫자 앞에 산자가 들어간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 지목과 무관합니다. 즉 지목이 임야할 때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면 틀리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그런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이 임야일지라도 산을 안 붙여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되죠? 자, 그리고 복식 지번에서 복식 이렇게 앞에 나온 걸 우리가 뭐라고 해서 이것을 본번, 뒤에 나온 숫자 뭐라고 해서 이것을 부번, 이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고 그러고, 본번과 본 사이에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했어.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그래서 의라고 읽어라. 표시가 하는 게 아니라 읽는다. 읽을 때 의라고 읽어라.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지번은 본번만 있는 게 단식 지번, 부번이 붙어있는 게 복식 지번. 우리는 복식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란히 쓰는 평행식을 쓰고 있어. 평행식. 본번과 본 나란히 쓰는 평행식을 쓰고 있다. 이건 있다. 분류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개념만 좀 알아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지번 표기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다 됩니다. 지번은 본번만 하나 나온 걸 단식 지번, 뒤에 부번 붙어 있을 때 복식 지번. 본번만은 지번 되지만 부번만은 지번이 안 돼. 본번과 부번이 묶였을 때 이걸 복식 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야대장 임야도엔 지번 숫자 앞에 한글로 산이라고 쓴다. 앞에다가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분류 방법 중에서는 거기 진행 방향, 이건 개념만 알면 됩니다. 지번의 진행 방향을 놓고 봤을 때 뭐 사행식이다. 이건 제멋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행식이라 했을 때 이것은 뱀이 움직이는 것 같다. 반드시 안 가죠. 뱀은. 그래서 일정 지역의 지번 부여 순서를 따라가면 1번 토지, 2번 토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지번의 흐름 자체가 지멋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사행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행식. 그 다음 반면에 기후식이다. 기후식을 다른 말로 교호식이다 라고 표현을 써요. 교호식이라는 말은 도심에 가면 큰 가로나 도로, 대로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가 형성되고, 자, 여기 토지를 이렇게 구획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 여기다 이제 지번 부여는 1번, 2번, 뭐 3번, 4 이렇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부여하다 보니까 큰 도로나 가로를 중심으로 지번이 배열되는데, 어느 한쪽은 홀수만 나오더라. 어느 한쪽은 짝수만 나오더라. 이렇게 홀수와 짝수가 교대로 나오니까 교식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홀수와 짝수가 나오니까 홀짝식인데 책에다 홀짝이라는 말 쓰기가 그러니까 한자로 바꾸어 준 거예요. 홀수를 한자로 기수라고, 짝수를 우수라고. 그래서 기수와 우수가 반복해서 나온다. 기우식 내지는 교호식. 이 개념만 알면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중요하게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아. 단 하나 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은 크게 먼저 이렇게 단지로 막 이렇게 크게. 예를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먼저 이렇게 나눠서 여기 1단지, 2단지 이렇게 단지를 나눈다. 1블록. 이 블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단지라는 얘기, 단지. 이걸 단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블록을 나눠놓고 이 안에서 1로트, 2로트로 들어가는 거. 1블록 안에 1로트, 1블록 안에 2로트. 이런 식으로 먼저 블록 번지 부여하고 나서 그 안에 부여 들어가는 방식을 단지식이다, 블록식이다 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뭐라고? 이것을 혼합. 이렇게 기존의 불규칙적인 사행식과 규칙적인 뭐 기후식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것을 절충했다, 절충식. 이렇게 표현만 쓰는 거예요, 개념만. 그래서 이런 개념들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정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이 있는데, 이것은 개념이 요 지역단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국구 의원에서 지역구 이렇게 하면 지역단위 범위가 좁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지역단위법. 그다음에 도엽단위법 이렇게 나누고, 단지단위법은 단지식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지역단위법은 지번 부여지역의 범위, 즉 동일한 이 범위가 이건 좁아, 협소하다. 그래서 도면이 몇 수, 이것을 도면 지역도 임야도에 이걸 전부 다 등록했을 때 도면 몇 수가 얼마 안 돼. 이럴 경우는 전체를 하나로 해서 지번 부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엽단위법은 반대로 지번 부여적 범위가 넓고 도면이 몇 수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 도엽별로, 즉 이 도엽이라는 게 하나의 도면을 말합니다. 도엽별로 지번을 부여에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험에서 나왔을 때 구별한다면 그냥 지역단위법은 지읒자 돌림, 범위가 좁은 지역, 지역단위법은 범위가 좁은 지역, 매수가 적은 지역, 반대로 도엽단위법은 넓은 지역, 매수가 많은 지역, 여기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정리만 하면 돼요. 요것만 구별할 능력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 혹시 지문에 하나 떴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위치에 따라, 요거는 좀 중요하다. 저 기본 위치에 따라 분류 알아두라겠죠. 요 기본이 뭐라 그랬죠? 기본. 이것은 지번을 처음에 시작한 지점이 어디냐. 자, 스타트한 지점. 지번을 처음에 시작한 지점이 어디냐.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 단위별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예를 들어 동이나리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동지 요만하다. 그러면 전체 이 전체 위쪽 이걸 북쪽이라고 도면에서,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왼쪽을 서쪽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도면 오른쪽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 표시하고, 지번을 부여할 때 요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방향, 즉 이쪽을 북서쪽이니까 북서쪽, 북서쪽에서 시작했다. 이걸 북서 기본법. 거꾸로 요쪽에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가는 형태, 이것은 이제 북동쪽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북동 기본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서 기본법과 북동 기본법이 있는데, 북서 기본법은 방향성, 좌에서 우, 우에서 아래 방향. 자, 북동 기본법은 거꾸로 오른쪽에서 우에서 좌로, 우에서 아래 방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걸 북동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 북동 기본법은 한자로 표기할 때 쓰는 방법이고, 한글과 아랍의 숫자를 쓸 때는 전부 다 북서 기본법을 써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1950년 구지적법 제정 당시에는 이렇게 한자로 쓰다가 이게 다 바뀌었어, 75년기. 그래서 지금 북서 기본법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더라도 우에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아래 방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흘러가는 건 북서쪽에서 스타트해서 출발해서 남동쪽에서 끝나가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북서 기본법, 이 방향, 흐름을 얘기하는 거. 방향, 흐름. 요거만 알면 돼요. 정확하게. 북서 기본법 원칙이다. 북서 기본법.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 보세요. 기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북서 기본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35페이지 보면 조문이 시행령 56조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번의 구성인 부여 방법에서 사망 제1호에 가보니까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북서 기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위치에 따라 분류해봤고, 그 다음에 부번 표시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식 지번 표시할 때 어떤 방법을 쓴다 해서 이렇게 평행식을 쓴다 그랬지. 나란히 쓰는 방식을 평행식이라고 그래. 근데 일부 국가에서는 분수 형태, 예를 들어서 123번지를 잘랐다 그러면 요 모번지, 자번지 분재 끝에 500에서 끝났으면 501, 123번지 분할해서 502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표시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지수 형태 123번지 분할했다 이렇게 123번지 지수 형태로 부번지를 표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이것을 이제 분기식 내지 이렇게 지수로 보는 거 분기식.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개념이 평행식, 분수식, 기번식 이걸 기번 내지 기번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분기식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지수 형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분수식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유부원식은 자, 이 숫자 잘랐다 없애버려. 제일 마지막에 500에서 501 뭐 이렇게 제일 마지막 다음 숫자만 쓰는 걸 자유부원식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쓴다 이렇게 분할하면 부분 표시할 때 나란히 쓰는 평행식. 알았어요? 이런 개념만 알면 돼요. 입법적으로 이런 예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표기 방법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한 번 들으면 이제 공시법 들을 게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나오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아 그렇게 그 정도만 들으면 다 끝나버렸네. 시험장 가도 그대로 저장되면 좋은데. 그죠?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리만 이해하면 이해. 12문제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신경 써야 돼. 지번 부여 방법. 거기 도표가 조금 오른쪽 한 글자씩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빠져있는데 채워넣으시면 돼. 자, 지번 부여 방법은 이건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제일 중요한 것은 표기 방법, 북서기본법, 지번 이 세 가지예요. 알았어요? 지번 부여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원래는 토지 이동에 의한 지번 부여 방법. 토지 이동에 의한 지번 부여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번 부여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공유 수면을 배립해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그럼 새롭게 지번 부여에 들어가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재생 지역으로 옮겨 등록한다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분할.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 합병이란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 지적 확정 측량할 말이면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말 처음부터까지 기억할 게 있다 했지.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는 용어들이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닌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 말은 같이 따라다녀.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그러니까 이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이란 것은 어디야? 결국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야. 뭘 만들어 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 지적 공부 중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수치 지역에서 얘기했듯이 일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는 도해 지역을 채택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다 만들었지만 전국에는 모든 토지는,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은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만들어 놨다. 이건 경계점의 값을 좌표 등록했다 했지. 그래서 그 지역도에 가면 1cm 단위까지 거리까지 측량해서 다 등록해줘요. 아주 정밀한 지역이다. 이렇게 총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어. 근데 기본 구조는 전부 다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런 구조로 간다라.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가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서 원칙이 뭔지 예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 문제 해결합니다.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를 안 하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까? 본번, 부번, 본번, 부번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자, 먼저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어요. 여기 서해안에 가보니까 육지, 여기 바다. 자, 가서 여기
10번지 옆에 바다를 막았더니 토지가 생겨서 이렇게 지번 부여해야 돼. 지적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그 중에서 지번 10번지 옆에 땅이 생겼어? 그럼 11번지 이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였어? 부번.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 시는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부번. 인접지 본번에 뭘 붙였다고? 부번. 근데 요게 부적당할 때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더라. 자, 요렇게 붙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최종 지번 다음에 뭘 붙인다고? 본번을 붙여. 요 부적당한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신규 등록 전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 자,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배를 봤더니 마지막 500번째 여기인데 여기서 요 옆에 바다를 막았어. 옆에.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원칙대로 500번째 옆에 막았으면 500번째 옆에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500 마지막 번째.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501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으로. 알았어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으로. 그래서 첫 번째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으로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다? 신규 등록 전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거야. 최종 지번에.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즉 거리가 멀다. 원거리. 거리가 멀다.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인접성이 없다는 거.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인접 토지를 찾는 게 의미가 없어. 최종 지번 다음에 그냥 본번을 붙인다. 거리, 원거리. 거리가 멀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지 숫자가 많아. 여러 필지, 수필지. 여러 필지다, 수필지다. 즉 면적이 넓다는 개념이 아니고 면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 토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바다를 막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구를 막았어요. 새만금 사업처럼 이렇게 막았어. 여기 토지가 많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여기 100필지가 생겼다면 어떻게 이걸 등록해야 되냐? 10번지 옆에다 붙여봐야 10에 1, 10에 이렇게 해서 10에 99, 그 다음에 10에 100, 그 다음에 11 나가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더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 때는 이런 경우는 이 해당 지역이 1번부터 해서 500번까지 끝났다면 100필지 생겼으면 여기 501부터 해서 600번까지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중간에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필지일 때 수필지 이렇게 자, 세 가지 최원수 최종 지번에 인접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원거리 필지 수가 많다. 수필지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예외로 갑니다. 예외로 간다는 것은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거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다. 얘기. 이해되죠? 자, 원칙은 부번,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최원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은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눴기 때문에 분할 후에는 여한 두 필지 이상이 돼. 그럼 그 중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야 되고 요걸 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부번이 두 번 겹쳐야 돼. 그래서 요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어렵지. 그래서 만약 어떤 지번 배열이 1번지 2번 해서 9번, 9에 3, 10번, 10에 3번, 10에 5번, 뭐 11번 여기도 500번째 끝난 지역에다 보세요. 이렇게 지번 배열됐어. 이 중에 10번지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4필지로 잘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고?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을 차지해. 최종 부번 중간에 낀 거 안 돼. 최종 부번 그 다음에 부번을 여기죠. 최종 부번 다음에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라. 이렇게. 자, 지금 10에 5에서 끝났다면 10에 6, 10에 7, 10에 8 이런 식으로. 자, 한 필지는 어떻게 했다고?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자, 그래서 이거 나눴을 때 자, 한 필지 10번지를 잘랐더니 4개 잘랐어.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하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다시 한번 요 10의 6번지를 또 잘랐다. 두 필지로. 그럼 어떻게 된다?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 10의 6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붙이면 된다. 자, 이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할경 원칙.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사용.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해되죠? 다시 요걸 2차 분할해서 다시 두 필지로.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분할하면 된다. 지번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 예외. 분할전 토지에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주거나 사무실 건축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분할전 토지에 만약 여기에 건물이 있는 토지다. 이걸 잘라봐라. 이거 네 필지 잘랐어. 이렇게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요 건축물이 있는 곳 여기다 분할전 지번을 제일 먼저 부여해라. 북서기원법 예외. 자, 북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런 식으로 부여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전 지번을 최우선적으로 부여해줘라. 그래서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으면 요곳에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의무다. 의무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곳에다가 분할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줘라. 이해돼요? 다시 한번 예외는 분할전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이 있는 곳에 뭐 한다고? 분할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 주는 것이 의무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다. 건물 있는 곳에. 원래는 여기부터 북서기원법 여기부터 10번째 부여되려고 봤더니 북서기원법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다가 우선 분할전 지번을 먼저 부여하라. 자, 그 다음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쳐 거꾸로 분할과 반대로 가. 그러다 보니까 지번이 이제 많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할전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이렇게 여러 필지 합병 전에 여러 네 필지를 하나로 합쳤어. 네 필지 하나로 두 필지 이상 한 필지 합치는 게 또 합병. 그러면 합병 전에 네 개라면 지번이 네 개 있어요. 15, 27, 35, 43 네 개 있다. 그러면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된다면 지번도 하나만 남아야 돼. 하나만. 네 숫자 다 없어져야 돼. 그중 하나만 남기고 뭘 남기냐? 요거 제일 빠른 거. 이걸 선순위 지번. 그래서 합병 후의 지번은 선순위. 제일 빠른 후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선순위 지번이 합병의 지번인데 우선권이 어디가 우선이냐? 선순위 중에서도 본번 중 선순위. 본번으로 된 것 중에 선순위가 우선이다. 본번 중에 선순위. 즉 만약에 여기에 부번이 붙었다. 그럼 이거 우선권이 없다는 거예요. 일로 넘어가야 돼. 본번 된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여기에도 부번이 붙었다. 그럼 요게 본번 중 선순위. 여기에도 부번이 붙었다. 그럼 요것이 본번 중 선순위야. 알았어요? 선순위 지번 중 뭐가 우선이라고? 본번 중에서도 선순위가 우선이야.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도. 그런데 똑같이 다 똑같다. 그럼 똑같다면 다 부번이 붙어서 그럼 요게 선순위가 된 거예요. 다시. 알았어요? 그래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 하되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그러면 만약 요 상태라면 15번 요게 본번 중 선순위가 돼서 제일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합병 후 지번은 15번 이렇게 붙여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주거 또는 사무실 여기 똑같이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돼요. 합병의 경우는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을 때 만약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A 소유 토지 네 필지를 합쳐라. 35번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합병 지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할과 좀 달라져요. 합병에서는 건축물 있는 지번이 딱 무조건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원칙으로 가서 선순위 지번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요 분할과 달리 합병의 경우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곳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했느냐 여부, 여기에 따라서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5번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합병의 지번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순위 지번이 15번이지만 문제에서 35번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요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한 경우 나가면 이건 35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분할과 차이점은 소유자가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주거 사무실 나왔을 때 달라진다는 얘기야.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 즉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씁니다.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한다. 본번만. 부번이 붙은 거 다 빼버려요. 부번.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에서 종래 100필지를 택지개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지번이 100개가 있었어. 100개. 지번이 100개의 지번이 있다. 그러면 이 100개 지번은 어떤 거는 이렇게 본번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부번이 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본번만 이렇게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다 지번을 다시 붙이려면 이 중에서 요 부번이 붙은 걸 다 빼버리고 없애라는 거. 이런 거 없애. 본번만, 이런 것만 쓰겠다는 거. 본번만 사용하겠다. 알았어요? 본번만 사용하겠다. 근데 본번 중에서도 또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첫째,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친 지번은 본번이지만 쓰지 못한다. 즉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어느 지역의 외곽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경계에 어떤 토지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지번이 종래 37번이라 본번이지만 이 경계에 걸려 있으면 이건 본번이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경계에 걸친 지번은 본번이지만 제외시켜라. 또 두 번째가 뭐를 제외시켰느냐?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하는 게 있다면 이것도 중번이 되기 때문에 우연히 이 안에 있는 지번과 이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하는 게 발견되면 그것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되 본번 중에서도 쓸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어져. 이런 게 싹 다 없어지고 본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붙일 지번 수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나머지 지역을 첫째 블록식으로 단지식으로 먼저 블록을 먼저 정해놓고 이 블록 안에서 지번을 부여해 들어가든가,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에 걸린 숫자가 없지?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가 있다.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방식이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은 특징이 요게 여러 가지가 응용돼. 작년에 두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느냐? 이것은 원래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끝나야 지번을 부여하는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편의를 위해서 먼저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어요.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도 이 방법을 쓰는데, 이때는 사업 계획도,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공사하려면 사업 계획도, 이 도면을 미리 지역 소관청에 내야 돼. 이런 사업 계획도를 보고 지번을 부여해 넣어라. 이걸 지번별 조서라면 안 됩니다. 지번별 조선 사업이 끝나야 나오는 것이고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 이 방법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를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또 준용, 요거 알아야 돼. 요 방법 쓰는 경우 세 가지, 요것도 작년에 또 나온 거예요. 뭐냐?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여기서 지번 변경, 이것은 일정 지역의 지번을 다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동 지번을 다 바꿔버리겠다.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워. 이때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승인사항이고. 그 다음 축척 변경, 이건 이번 특수 이동사유에 나옵니다. 아까 개념은 배웠지.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 큰 축척 둘 다 시도자 승인 절차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만약 일부 지역이 둔산동 지역이 딴 쪽
딴 쪽 일부 둔사관계 편입됐다거나 이러면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 이 방법 써야 돼. 어떤 방법?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같아. 지축행. 그래서 요 엊그저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지고 시골 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제가 40년 지나도 그 집에 가면 그 아버님 살아계시면 거기 그대로 있고 이동이 별로 없어요. 도시 지역 같이 자주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고향 친구들은 제가 좀 큰 그 당시 국민학교지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데로 막 옮겨가라. 그때는 배정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로 다니라고 조정을 해줬어. 한 큰 학교 시내에 있을 때는 한 대전보단 적으니까 한 6반 정도 했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2반이야 2반. 그러니까 굉장히 단촐하잖아요. 오늘날 학교는 이제 자꾸 없어지잖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되고 분교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80명 조금 안 됐는데 80명 선 한 수십 년 지나도 그 자리에 그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들이 있어서 애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만나면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나가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선생 돼가지고 선생하다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자기도 학교 선생이 따분했나 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안기부점 들어가겠다고 그걸 들어갔어. 지금 국정으로 바뀌었죠. 거기 갔는데 오랜만에 회장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하는데 회장 한다고 한번 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뭐 오랜만에 보자 해서 또 한 친구가 동해안에 양양에 뭐가 저기 그런 펜션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얘가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야. 그래서 내가 만나자 해서 그때 어디서 봤냐? 거기 이 3호선 타고 이 3호선이 가는 지역이 구파발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때 막 그래서 3호선을 타고 가면서 내가 이 강이 처음 막 하고 돌아다닐 때니까 3호선을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갈까 했더니 보니까 하나는 지축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수서행이더라고. 그 구파발이 그 다음이 지축이었어. 그래서 지축행을 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꾸로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3호선 세계 기억해라 지축행 이렇게 기억했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그 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시험에서 기억할 때 지금은 3호선이 지축까지 가냐고 저 일산 대화에서 쭉 빠져나가죠. 통일되면 뭐 개성까지 갈라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3호선 지축행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지번 부여 방법 같은 걸 찾아라.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 세 가지만 고르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요것도 나왔어. 공사 준공정 미리 부여할 때 뭐 여기다 네모칸 찾아라. 뭐 사업계획도. 요 사업계획도 14회 때 나오고 작년에 또 나왔어. 2번 나왔어 또. 그래서 요 방법이 진짜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준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그리고 요거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전부 다 네 가지가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원칙과 예외 구조다. 그리고 원칙과 예외가 시험에 문제 잘 나오지만 이렇게 지번 부여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지번이 생길 때 우리가 이걸 결번이라고 해요. 결번이 생기면 없어지는 지번이 생기면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결번대장에 등록을 하고 영구 보존합니다. 결번대장에 지번대장이 아니고 뭐라고? 결번대장. 그럼 결번이 이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생길 수 없는 건 뭐냐? 신규 등록시 결번이 절대로 못 생깁니다. 등록 전환 시 결번이 발생해. 분할 시 결번이 안 생겨. 합병 시 결번이 생겨. 확정 측량할 때 결번이 생겨. 그럼 이걸 중요한 게 다 여기는 공사 준공 전 다 결번이 생기는 것들이 이거. 지번이 없어집니다. 자, 구조적으로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게 뭐라고?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생길 수가 없어.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지번 새롭게 부여해야지 없애는 게 없어요. 분할도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은 거 이거 한번 이해하면 돼. 이걸 암기하려고 원리를 알고 나서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기한다 이 생각하면 스트레스 딱 와. 아우 뭐를 기억해야 되나 막 이렇게 기억할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근데 이해를 딱 하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놔 버려.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책을 봐도 다 생각이 나. 문제 풀어 다 생각이 나고 이런 경우 결번대장에 등록하는 경우 결번이 그럼 발생할 수 없는 게 뭐냐? 신규 등록 분할은 결번이 생길 수 없다. 물론 지목변이 뭐 지번과 무관한 것들은 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은 물어보나 마는 거.
그래서 이 지번 부여 방법 중에 이렇게 두 가지 결번이 안 생기는 거 조심하시고, 결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연구보장하더라. 요게 시험에 출제된 전부야. 나올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런 말들이에요. 제가 말씀해드린 거 요게 다 시험 지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지번까지 지금 다 봤고, 책에서는 지금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 그 다음에 235페이지 결번의 의미하고 그거까지 봤어요.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지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